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올해 면접을 치른 취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에 7명이 네. 굉장히 슬픕니다. 면접에서 자신이 들러리라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정말 기분이 안 좋거든요. 맞아요. 네. 특정 지원자에게만 질문이 쏟아지다 보면은 멘탈이 결국엔 흔들리기 마련이고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취준생들이 상당수는 결국에는 탈락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들러리를 한 번쯤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네.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습니다. 뭐 하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하루 종일 기분이 맞아요. 안 좋을 텐데 그래도 다음 기회에는 다른 취준생들에게 들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또 다시 준비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왜 떨어졌나 시즌5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스펙과 자소서 면접 그리고 토탈 컨설팅까지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잡정보센터가 자랑하는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바로 대면해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뜯어 고쳐주기 때문에 정말 꼭 신청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 저희가 뭐 마감 임박이다 말씀드리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마감 임박입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얼른 신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worktv@yna.co.kr로 신청하셔서 이제는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꼭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알짜 취업 정보가 가득한 잡정보센터 목요일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짚어보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이분과 함께라면 그 어떤 기업도 두렵지 않습니다. 취준생들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주시는 분이신데요. 취업 컨설팅계의 소화제,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면접 들러리 얘기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학생들이 네. 자주 하는 질문들 중에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는 그 이미 어느 정도 뽑아놓고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해요. 네. 예, 그리고 나한테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근데 질문의 개수, 내가 받았던 질문의 개수와 합격 여부와는 진짜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어떤 친구는 한 두 질문 해놓고도 합격시킬 만한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게 안 보여서 수도 없이 질문했는데 결국은 안 보여서 탈락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격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 이 해당 직무의 면접이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자기는 마지막 차수래요. 근데 소문에 처음에 면접 보는 친구들이 더 점수가 높아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소문이 점수대로 나더라고요. 이렇게. 예, 점수대로 나눠놨다. 그렇게까지 채용팀에서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예. 저는 근데 좀 궁금한 게 뭐 실무진 면접에는 예. 태종쌤 말에 좀 공감을 하긴 하는데 임원 면접까지 갔을 예. 때는 아무래도 질문의 개수가 그래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아주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잘하느냐, 1분 자기소개 그리고 질문 한두 개만으로도 정말 이 친구는 뽑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합격인 거죠. 네, 이게 뭐 면접 때만 되면은 불안해서 그런지 이런 카더라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태성 쌤한테 요즘 또 굉장히 물어보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어떤 편인가요? 아, 요즘 강의가 한숨을 힘들어요.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한 11시 반쯤 되고 네. 좀 늦게 가시네요. 씻고 있다 보면 12시 좀 넘어요. 그러면 카톡을 열어보면 이제 수백 개의 카톡이 학생들로부터 와 있습니다. 빨간색이 막 이렇게 떠 있는 빨간색 건가요? 탁 떠 있죠. 그래서 그냥 잘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열어보자 하기 시작하면 이제 두세 시간을 아이고. 한 새벽 2시, 3시까지 그 답을 네.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데 안타깝죠. 이 친구들 어떻게든 합격하고 싶어서 이렇게 매달리는데 도와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뭐 하여튼 지쳐요. 아침에 그렇죠. 이제 밤새도록 답을 해주고 아, 이 정도면 답이 끝났겠지 하고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또 10개 이상이 한 사람한테 막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좀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방전이 되는 와중에 틈틈이 이제 저한테 합격 소식을 알려주는 친구들. 어제 저녁에도 그 저하고 모의 면접할 때 울었던 친구가 있어요. 아, 울리셨나요? 제가 울렸나요? 울리셨을 것 같은데 왠지. 울었는데 결국은 어제는 예, 합격의 즐거움에 예, 그 얼마나 예, 좋습니까? 울먹울먹하면서 고맙다고 해서 다시 충전하고 이런 거를 반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수업을 하고 나면 쉬는 시간도 없어요. 이게 원래 쉬는 시간은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두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질문이 많고 화장실에까지 따라와서 앞에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식사도 못 먹고 그래서 저는 이참에 다이어트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점심 저녁 못 먹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식빵 하나, 그 도넛 하나, 우유 네. 2개 이렇게 그냥 흡입을 하고 아이고. 더 부른 배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태성 쌤이 많이 힘드셨나 봐요. 오늘따라 좀 그러니까요. 말씀 많이 하시네요. 어제도 그렇게 하고 오셨나요? 예. 아이고. 오늘 이렇게 태성쌤이 잠도 못 주무시고 오셨는데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 꼭 태성쌤에게 합격의 기쁨을 드릴 수 네, 있기를 감사하다는 바라면서 말씀 꼭 한번 드리는 게 좋을 드렸으면 것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이거 저기 우리 방송 유료죠? 무료입니다. 보는 거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네. 예, 유료를 듣기 위해서도 이렇게 제 강의가 좀 자랑 같지만 최근에 CJ 면접 강의를 오픈했는데 7개 반이 5분 만에 마감이 됐거든요. 아우. 예, 무료로 듣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네. 적으면서 들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탈락의 고비를 마신 취준생들의 용기를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아직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기업 어디인가요? 아직 기회는 있다. 혜태 제과식품. 혜태제가 굉장히 예. 또 유명한 유진 씨가 왠지 관련 식품을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아는 과자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눈빛이 다 알고 알죠, 있는데. 많이 알죠. 허니버터칩도 있고 맛동산도 있고 홈런볼도 있고. 네. 쭉쭉 나오시네요. 네. 아마 취준생분들도 굉장히 친숙한 느낌을 느끼는 기업일 텐데 네. 실제로 인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친숙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늘상 먹는 그런 음식을 생산해주는 판매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인기도 좋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세일즈형 부분만 그 모집을 하는데 네. 여기가 이제 전공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인기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학생들이 이제 영업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어서 주춤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인기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이렇게 취준생들에게 친숙한 기업이고 전공 무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혜태 제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남유주 캐스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혜태제과 채용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용 일정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요. 서류 접수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마감을 할 예정이고요. 혜태제과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외에도 레포트를 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레포트에는 주제에 따른 본인의 생각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채용 절차도 살펴보겠습니다. 서류 전형을 거쳐서 1차 실무자 면접, 2차 등산 면접과 인적성 검사가 진행되고요. 3차 임원 면접, 그리고 건강검진, 인문교육 순으로 채용이 진행됩니다. 네, 혜태제과는 2005년부터 면접 전형에 등산을 포함시켰는데요. 이 면접관과 지원자가 함께 등산을 하면서 면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직무를 모집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네, 이번 하반기 공채에는 세일즈 프리 엑스퍼트, 즉 영업 직무를 채용하는데요. 제품 판매와 진열 관리, 고객점 매출 관리, 또 영업 전략 수립 및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영업 업무를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원 자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소지해야 하고요. 전공은 무관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반기 혜태제과 채용 공고 살펴봤고요. 앞으로 서류 접수 기간까지 4일 정도 남았습니다. 하반기 성공 취업을 꿈꾸는 학생들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성공 취업 전략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릴 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네, 아니다 아니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거의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혜태제가 꼭 아까 태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이랑 연필 들고 직접 받아 적으실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먼저 태성 쌤이 혜태제가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유요. 상황인 만큼 남아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삼성을 쓸지 CJ를 쓸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남아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써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 무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실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기회가 많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신입 입사했던 친구들의 출신들을 보면 학교 기준으로 보면 지방 학생들이 67%예요. 수도권은 한 30% 정도 되고요. 전공별로도 어문이 17%, 인문이 9%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제약을
두지 않고서 많이 뽑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번 직무는 그 pre-expert 우리 남인진 캐스터가 R 발음을 정확하게 잘 발음 해주셔가지고 좋으시더라고요. 제 발음이 좀 부담스러운데 예, 영업에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이 기본급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인센티브를 많이 붙여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의 기회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영업 항상 현장에서만 영업하는 거 아니고요. 영업에서 단단하게 다져놓으면 그다음에 이제 내근직으로도 옮기고 영업소 총무를 거쳐서 지점장, 영업소장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성장이라는 관점에서도 괜찮으니까 여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전공 무관이다 보니까 직무에 대한 접근을 조금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하반기에 채용해야 좀 집중해야 될 직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기 이제 세일즈 대졸 전문 영업직이에요, 여기가. 네. 예,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일단 아셔야 돼요. 네. 그걸 모르고선 그냥 막무가내로 지원하시면은 탈락할 수 있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영업이 이루어지는지 그것부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제품별 채널별로 영업 조직을 나누어 놓고 있거든요. 제품은 과자와 아이스크림 또는 냉동 이걸 나눠서 일단 구분하고 또 채널은 대형 유통 영업 그리고 개인 그 소매 영업 요걸 나눠 놓고 있어요. 그렇게 나누면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유통 영업 같은 경우에 대형 할인 매장이라든가 SSM까지 담당을 하는데 보통 이 친구들은 정장을 입고 모닝 뭐 이런 거 스파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발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하는 거고 그 일반 영업이라고 해서 소형 매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는 일단 1톤 탑차를 가지고 아. 예, 가서 영업을 하고 납품을 하고 매대 진열까지 네.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 판매 조직이 한 4개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유통 영업 담당, 식품 해외 영업 담당, 시판 영업 담당, 아이스크림 영업 담당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보다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구분하세요. 아이스크림이냐 과자냐 일반 유통이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이냐 유통이냐 이렇게 나눠서 나는 어디에 조금 더 관심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 좀 궁금한 게 이게 일종 보통 이상 소지자면은 예, 유진 씨는 운전면허 딸 때 어떤 거 땄나요? 저는 2종. 이종. 아마 여성분들이 많이 2종을 딸 텐데 예. 그러면 아마 거의 남성분들이 좀 많이 뽑히고 지원도 남성분들이 많이 하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일반 영업을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남성분들이 아. 아무래도 좀 더 낫겠죠. 음. 그리고 또 무거운 것도 들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근데 유통, 대형 할인 매장을 대상으로 하는 곳에서는 또 여성이 가능하고요. 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는 언니도 혜태제관 아니고 롯데제관인데 예.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예. 거의 남자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70%가 남자고요. 30%가 여성이에요. 그렇군요. 이 정보를 알아냈죠, 제가. 알겠습니다. 그 정도 좀 비율이 된다는 걸 미리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영업 직무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공이 무관이기 네. 때문에 전공 외에 다른 걸 어필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거를 좀 어필을 해야 더 예. 좀 호소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 네. 이 회사, 이 산업군, 이 회사 그리고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거기에다 플러스 나는 영업인으로서의 성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업인 성향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네. 네. 일단 알아야 된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일단 산업에 대해서 제가 업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제과 시장과 아이스크림 시장은요. 일단 분위기가 요즘 트렌드가 기능성하고 고급화예요. 그러니까 제가도 좀 싸구려스럽지 않게 조금 고급화가 되고 있고요. 기능성은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뭐 건강에 도움이 돼요. 아. 이런 식으로 신제품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쟁의 핵심 부분은 기능성 그리고 고급하다. 이것을 위한 기술 개발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리스크는 있어요. 이게 제과 시장 뭐 롯데나 아니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빙그레나 이런 데하고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 산업 여기서도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과 산업 자체는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사업의 안정성은 좀 있긴 해요. 이게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설비 투자나 특히 유통망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네. 유통망 기존에 탄탄하게 갖춰져 있던 이것을 활용하는 조직 여기에 새롭게 치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 오늘 다루고 있는 이 혜태제과도 유통망이 매우 탄탄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안정적이다.
그리고 또 MS 그 마켓 쉐어에 대한 어떤 변화가 크지 않은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회사별로 하나를 성공했다라고 하면 모방을 굉장히 쉽게 해요. 예, 우리 허니버터칩 나왔을 아, 때도 맞아요. 금방금방 네네. 비슷한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으면 그게 아니라 다른 제품인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포장도 좀 비슷하게 포장도 해갖고. 굉장히 비슷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방이 굉장히 쉬운 게 리스크로 또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산업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 안에서 혜태 제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단 혜태 제과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장수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국내 최장수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연양갱. 예, 그게 최장수 브랜드고요. 오, 그리고 이게 혜태 거군요. 예, 홈런블, OES, 맛동산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리고 허니버터칩이 2014년에 굉장히 빅히트를 했죠. 네. 네. 그게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도 창의적인 사람임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감자칩 하면은 좀 짭짤한 그쵸. 네. 그런 맛, 이거가 감자칩이라고 네.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네. 갑자기 단 것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데이트를 치면서 다른 회사에서도 막 허니 뭐뭐 해가지고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야, 과자 부분도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채용에 있어서도 좀 창의적인 사람을 많이 뽑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네. 오늘 과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네. 그리고 또 영업에 대한 많은 카더라들이 있어서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와 진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이 아까 얘기, 예. 영양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이게 정말 오해가 많은 부분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영업하면은 일단 제일 많이 하는 오해가 술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네. 맞아요. 오해 많이 하거든요. 물론 술을 먹긴 해요. 그렇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술을 내가 대접해야 되는 고객도 요즘엔 술 먹는 거 그닥 좋아하는 사람이 예전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술을 통해서 영업을 한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월급이 낮다라는 생각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급만 따지면 낮아요. 근데 여기는 인센티브 포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잘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자기 직급의 몇 단계 위의 사람의 그 직급의 월급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낮다 높다라고 말하는 것은 만약에 이쪽은 영업은 월급이 낮아라고 하는 사람은 영업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오해를 버리셔야 되고요. 네. 오래 못해 이거는 영업은 오래 못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히려 오래 할 수 있는 것이 이 영업 부분이에요. 오히려 신입사원들은 나이가 들어 보이도록 노력을 하거든요. 고객 입장에서 좀 연륜이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 장점을 같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장점은 굉장히 많아요. 일단 기업의 꽃 하면 영업이에요. 임원으로 올라가는 많은 분들이 영업 출신들이고요. 네. 또 불황에 기업의 성과가 안 좋을 때 어디부터 자르느냐? 스태프서부터 예, 감축을 하거든요. 영업은 가장 나중에 감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직업적인 안정성도 굉장히 높고요. 네. 네. 요즘엔 기업에서 순환보직 제도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영업이 아닌 직무에서 영업으로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가서도 잘 못해. 근데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다른 직무에 잘 배치돼서 일을 해요. 그래서 순환보직이라는 차원에서도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생 혜태 제과를 위해서 아니면 삼성을 위해서, CJ를 위해서, 현대차를 위해서 일할 거다.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자체의 경제 활동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랬을 때 나와서 적응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영업 영업. 출신들이에요. 영업은 굉장히 생존력이 강한 전투력이 있고 상황 대처 능력이 있고 전체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라서 영업이 나와서도 굉장히 잘 생존한다. 이런 강점이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런 영업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뽑히느냐? 일단 성향상으로 보면 뻔뻔하고 당당한 사람, 스트레스 내성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뽑혀요. 실제 그래야지만 잘 해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 목표가 정해지면은 악착같이 근성을 가지고 반드시 이뤄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 영업을 잘 해내고요. 또 아시다시피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원만해야 돼요. 네. 쉽게 다가서고 거절당했어도 좌절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무엇인가 설명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설득도 잘해야 되고 이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영업에 유리한 사람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에 필요한 역량을 이제 자소서에 어떻게 녹여내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혜태 제과의 자소서 특징이
따로 있다면 어떤 게 예. 있을까요? 자소서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5개 정도는 굉장히 짧은 150자 정도를 요구하고 150자. 있고요. 네. 자소서 항목은 8개가 됩니다. 그래서 헉 할 수 있는데 작성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질문 내용도 평이하고요. 네. 그리고 면접의 기본, 이 자소서는 면접의 기본 자료로 활용해요. 이렇게 자소서에서 글을 짧게 쓰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소서 자체로 무엇인가를 평가한다기보다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면접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소서에서 쓸 때 이거 가지고 그냥 합격해야지가 아니라 면접에서 내가 자소서에서 어떻게 쓰면 면접에서 좋은 질문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이걸 고려하면서 답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2차례 검토를 해요. 서류를 내면 인사부의 실무 담당자들이 한 번 검토하고 그다음에 관리자가 한 번 검토하고 2번 검토를 하고요. 채용 담당자가 한 말이 있어요. 지원자는 우리가 본인이 베스트라는 것을 어필하지 말고 혜태에 당신이 왜 필요한지를 제발 어필해 주세요라는 것을 신신당부하더라고요. 네. 이거 보니까는 8개라고 했던 게 예. 개별 항목 5개랑 예. 그다음에 또 어떤 건가요?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질문들이 또 있어요. 그게 있나요? 예, 그러면 직무와 관련된 질문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길게 쓰도록 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럼 먼저 개별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하면 1번이 아주 심플합니다. 성장 과정인데 예. 150자여서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될지. 그렇죠. 난감- 150자면 네. 뭐 쓸 말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다가 제가 어디에서 어디 몇 년에 몇 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쓰면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면접관이 그래요? 왜 이남 이녀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까? 라는 질문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도 면접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류의 것을 써줘야 되는데 성장 과정에는 본인의 인생의 가치관이나 비전을 짧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네. 본인의 가치관이 만들어진 계기 그리고 그 비전이 이 혜태제과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합됨을 얘기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심플한 항목이었고요. 바로 2번부터 살펴보면 2번은 이제 성격의 장단점 저희가 많이 살펴봤는데 장단점과 생활 신조를 쓰라고 돼 있거든요. 뭐 예. 장단점이 워낙 선생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예. 이 생활 신조를 쓰라는 게 좀 어떤 거를 보려는 건지. 생활 어떤 내가 그 선택의 상황에 놓였을 때 이것도 장단점이 있고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선택을 할 때 신조라는 게 가치관이 명확하게 정립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쉽게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신조가 무엇이냐, 가치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는 거고요. 이 신조는 너무 길게 쓰지 말고 딱 한 문장으로 쓰세요. 이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좀 짧게 쓰기에 도움되는 거는 한자 성어라든가 명언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기술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장점, 단점은 단점에만 주의점을 제가 드릴게요. 단점은 영업을 지원했는데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좀 두려워합니다.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것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단점은 그냥 나의 목표를 어떻게 두느냐 하면 나는 이 단점을 얘기하면서 마이너스는 받지 않겠다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바로 또 3번째 항목도 보면 학교 생활 및 사회 봉사 활동, 연수, 여행 경험 등을 작성해야 하는 항목인데 네. 아무래도 영업직을 뽑다 보니까 활발한 대외 활동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네. 이게 계속 반복하지만 면접의 자료로 쓰일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짧은 문장을 통해서 매우 영업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듯이 영업에 적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느껴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양한 분야에 도전했던 것 조금 무모할지 모르지만 도전했던 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악착같이 바득바득 이렇게 노력을 했던 거 그리고 그 속에서 대인관계를 유연하게 했던 것 그리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런 모든 것이 보일 수 있는 영업 성향이 보였냐 내가 작성을 하고 나서 이거 보면 영업 성향으로 보이겠구나 하는 그런 연수 또는 사회활동 학교 생활을 뽑아 쓰셔야 돼요. 내가 학문적으로 매우 이렇게 훌륭해서 이런 것들은 제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소재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4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를 한 번에 묶고 있는데 150자로 이거를 다 쓰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둬야 될 거는 어디까지 써야 되느냐 궁금하도록 쓰는 것 정도로 면접의 마무리하셔야 돼요. 밑밥을 그렇죠. 까는 거죠. 150자는 무조건 면접에 미끼로서 잘 활용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쓰셔야 돼요.
그렇다고 내용을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분명히 지원 동기도 물었고 입사 후 포부도 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은 일단 기준을 제시하는 게 좋아요. 내가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다. 딱 한 문장으로 정해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기준의 혜태 제과식품이 이렇게 맞아떨어져.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 좋고요. 포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나라를 구할 것처럼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쓰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현실감 있는 그런 포부를 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장기적인 포부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은 밸런스가 적절히 맞아서 괜찮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5번 기타 사항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작성해야 할까요? 예, 기타는 뭔가는 써야 되겠고 뭔가 강박관념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상한 얘기 많이 쓰고 많이들 쓰는 얘기가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 얘기 좀 쓰지 마십시오. 기업은요, 여러분들을 교육시킬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업은 교육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책상 위에서 했던 내가 배웠던 지식이 만큼 있어요. 또는 들어가서 이렇게 배우겠어요. 이런 얘기 빼고는 아까 영업 성향에 맞는 그런 소재 중에 하나를 골라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공부했던 것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이제는 직무 역량과 관련된 질문을 살펴볼 텐데 이건 이제 500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빠르게 살펴볼까요? 일단 직무 역량과 관련해서 어필을 해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써야 될까요? 예, 영업에 필요한 직무 역량 아까 제가 소개드렸죠. 아까 적으라 그랬죠. 이거 무료인데 유료 이상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한 역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본인이 그 중에서 본인한테 얘기하기 좋은 3가지 정도를 고르세요. 3가지 직무 역량을 고르고 이런 직무 역량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바로 그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끝 하면은 안 믿죠. 왜냐하면 그 근거를 뒤에다가 차근차근 얘기를 써주시는데 500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길지 않아요. 그래서 네. 스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스타 방식으로 너무 구구절절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화두만 던지는 형식으로 그렇게 던져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이에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영업팀장이 듣고 싶은 이야기, 이 관점으로서 써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써보고 영업팀장 입장에서는 이거 궁금해하겠네 라는 느낌이 들면 좋다라고 점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2번이 직무 관련 경험인데 아무래도 대학생들 중에서는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네. 예.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을 시켜야 할 텐데. 예. 네. 직무 관련 경험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예, 기업에 들어가서 영업을 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직무에 대한 것이 없다면, 그대로 영업을 해봤던 경험이 없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다던가 소통의 능력이 뛰어나다던가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경험, 이것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설득했던 절절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써주시면 되고, 하다못해 영업 비슷한 것들도 있잖아요. 이건 뭐 빨리 빠져나오셔야 되겠지만 네. 도를 아십니까? 이런 활동을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한번 해보기도 했다. 네. 이것조차도 영업이 될 수 있단 아하. 말이에요. 나에게 눈길조차도 주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얘기를 긴 시간을 끌어나갈 수 있었다면 그것도 영업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소 항목입니다. 드디어 최근에 일어난 사회 이슈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써봐라. 네. 자, 요거를 좀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예, 일단 자유롭게 쓰지 마시고요. 예, 자유롭게. 나머지는 그 요구하는 구조대로 써주세요. 여기 보면 본인의 생각을 한 단어로 써라 그랬죠. 그런데 네. 처음부터 구구절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여기서 요구한 게 한 단어로 표현하시오, 10자 이내, 그리고 한 문단으로 표현하시오, 50자 이내, 그리고 나서 견해를 자유롭게 쓰세요. 요 구조는 일단 맞춰주셔야 돼요. 네. 예, 처음부터 구구절절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본인의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내가 이만큼 이해하고 있어. 그리고 본인의 가치관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가능한 업계, 그리고 직무, 이거하고 그리고 본인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본인이 이야기를 끌어나갈 때 직무를 이만큼 내가 잘 알고 있어, 이 업계를 이만큼 잘 알 수 있어, 잘 알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슈를 선정하시는 것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가 훨씬 수월해요. 즉
면접에서 썰을 풀 수 있는 소재 이것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주의할 거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럴 경우에 이슈 얘기할 때는요. 빠져야 될 거. 정치적인 거나 종교적인 것은 빼놓고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신념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답을 잘 하셔도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서 무조건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의하셔야 될 필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류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들에게는 면접이 남아있는데 네. 보니까요. 3차까지 있는데 2차가 등산 면접도 있고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면접을 3번이나 진행해요. 네. 일단 1차 면접을 실무진 면접을 하고요. 그리고 2차 면접 등산을 시킵니다. 예, 등산을 시키고 나서 인적성 검사를 보고 여기는 특이하죠. 그러니까 1차 면접 전에 보통 인적성 검사를 네.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차 면접 후에 고르고 나서 등산하고 나서 또는 등산 전에 인적성 검사를 보고 아이고. 그리고 3차 임원 면접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이제 3번에 걸쳐서 한다는 거, 두 번째는 등산 면접을 한다는 거, 그리고 1차 면접이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는 1차 면접에서 많은 수의 사람을 걸러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면 1차, 2차를 면접을 합산을 해서 최종 면접 대상을 선정을 해요. 그리고 3차 면접은 후에 최종 합격자 발표는 그냥 3차 면접 결과만을 가지고 합격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그 복장은 자유롭게 하고 가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1차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셔서 이게 실무자 면접이 될 텐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뻔뻔하고 예. 당당한 예. 그런 모습을 좀 어필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 영업 직무의 최대 덕목은 뻔뻔함과 당당함이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네. 면접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남영역에 있는 크라운 혜태 본사에 가면 네. 이제 다대다로 면접을 진행할 건데요. 한 조에 한 7명에서 6명 정도가 들어갈 거고 면접관은 한 3명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 방식은 비슷해요. 1분 자기 소개시키고 그리고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느냐, 왜 이 직무를 하려고 하느냐, 혜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혜태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 그리고 왜 당신을 뽑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에서 하는 면접 방식과 그리고 면접 질문 비슷하게 나오고요. 조금 특이한 거는 여기 회장님이 그 예술지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술적인 감각을 우리 비즈니스에 녹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우리 쿠쿠다스에 보면은 초코선이 그냥 쭉 가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물결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해서 물론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거와 관련된 질문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뻔뻔함과 당당함, 그리고 혜태에 대한 지식을 일단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플러스 창의력, 허니버터칩에서 우리가 효과를 받기 때문에 창의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등산 면접이 좀 궁금해서 네. 뭐 저 같은 체력 거지들은 예. 이 부분을 되게 두려워하고 있을 것 예. 같아서 네. 꼭 산을 잘 타야 승리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떤가요? 이거 막 다 제치고 1등하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럴 것 같죠. 네, 실제 올라갈 때 1등, 내려왔을 때 1등 했던 친구가 탈락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등산을 시키느냐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한 9시쯤에 본사에 모여가지고 양주 쪽으로 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연수원 주변 이제 산을 올라갔는데요. 억소리 나는 그런 산행을 하게 될 겁니다. 한 아이고. 중턱쯤 올라가면 면접 장소 이렇게 간판이 보일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막 달려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먼저 어떻게 하려고. 저 같은 사람이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체력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기본 체력은 돼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면서 배려의 정신이 있느냐, 힘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네.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1등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탈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 CHAT라는 인적성 검사를 보는데요. 이것도 뭐 그 인성 검사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 정도만 주의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2차 등산 면접, 3차 임원 면접까지 하면은 혜태제가 이제 드디어 입사를 하게 될 텐데 혜태제가 채용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채용의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아서 태성 쌤이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 좀 주시죠. 예, 미생에서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릴게요. 네. 예. 자소서 쓸 때는 장백기처럼, 네. 면접할 때는 한성률처럼 오. 이렇게 해라. 예.
설명 좀 느낌이 오나요? 안 와요? 전 잘안 느낌이 와서. 와요. 아, 느낌이 와요? 네. 전 등산에 지금 꽂혀갖고. 예, 등산에 꽂혀서 네. 장백기가 굉장히 엘리트로 컸죠. 네. 그리고 굉장히 그 무엇인가를 기획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있고 자부심도 강해요. 그리고 처음 받았던 과제가 글줄이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정확하게 필요한 영역만 그대로 핵심을 짚어서 전달하는 그 능력, 분석적이고 글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면접은 조금 구멍이 있어도 돼요. 이 사람 좀 부족해 보여도 돼. 그렇지만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친구, 한성률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현장이지 현장이다. 말입니다. 현장이지 네, 현장이지 말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깨지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해보기도 했지만 그것을 겪고 그러면서도 대인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이런 사람임을 보이면은 면접에서 합격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해태 제과의 채용에 대해서 김태성 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미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이죠.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협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 먼저 들러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오늘 강원도에는 어떤 소식 올라와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유석규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춘천시 석사동에 소재하고 있는 세무회계 서비스업으로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3년 이상자로 금융, 회계, 세무학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전산 세무회계 자격증 소지자, 회계 프로그램인 더존 또는 세무사랑 사용 가능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결산 등 세무신고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연봉은 2,40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임금 협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회계사무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빠르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품질안전기술연구원입니다. 원주시 태장동에 소재하고 있는 품질시험 및 안전진단 서비스업으로 일반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관계없고 경력은 신입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문서 작성 등 사무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연봉은 1,90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임금 협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우편 또는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신입 구인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청주의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올라와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W스코프 코리아 주식회사입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한 2차 전지용 분리막 제조업체로 현재 산업안전원 및 오염물 관리원 1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점검 페트롤 업무, 근무환경 점검, 복장, 청소, 물건 적재 점검 등 현장 근무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지원 요건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첫 3개월간은 인턴으로 월 200만 원, 정규직 전환 후에는 연봉 3,20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워크넷 이메일 입사 지원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12월 4일까지입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건입니다. 마감 접수일 잘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다음으로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성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면접 연습하기, 자신의 업무 능력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등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등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요일인 29일에는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금요일인 30일에는 개인 신용관리 및 재테크 유령에 대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 채용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또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취업포털 커리어의 권찬수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취업포털 커리어의 권찬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찬수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못 알아볼 뻔했어요. 이미지 변신을 확 하셔갖고 네. 또 무슨 일 있으셨나요? 네,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파마했습니다. 더 어려 보시고.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진짜 잘 감사합니다.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아까 찬수쌤을 보고 못 알아볼 뻔했다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거 맞아요. 보고 찬수쌤이 오셨구나 했는데 이렇게 좀 항상 밝게 웃으시잖아요. 네. 취업생들한테도 좀 좋은 기운을 많이 주실 것 같은데 어떤 위로의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신가요? 삶의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우울한 나를 견디면 믿으라. 그거 좋은 날이 올 테니. 라는 저 시인데 좀 제가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좀 생각하는 문구예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라도
라도 좀 준비 잘 하시고 좀 그러시면은 언젠가 꼭 좋은 날이 올 테니까 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빨리 멘탈 추스리신 다음에 이제 빨리 달릴 준비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네. 혹시 세미캐스터 긴장하신 거 아닌가요, 너무? 세미캐스터는 오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요? 저도 그럼 약간 비유적으로 추운 겨울이 오면은 다음은 이제 따뜻한 봄이 오잖아요. 네,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이번에 상반기를 같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면 따뜻한 봄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이 명언 타임인 걸로. 네. 그럼 찬 선생님이 오랜만에 돌아오셨으니까 오늘 네. 준비하신 기업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리타겟팅 광고 플랫폼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인라이플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오늘은 인라이플이라는 기업 타겟팅 광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품을 좀 제공하는 건가요? 그 리타겟팅 광고라는 거는 광고주 사이트에 이미 방문한 사람들이 좀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광고에 관심사에 맞는 광고를 송출하는 방식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막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광고들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좀 그거에 대한 구매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이런 리타겟팅 그 광고를 인라이플이라는 기업에서 최초로 순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리타겟팅 광고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고객들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라이플은 현재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금융사라든지 포털이라든지 언론사 등을 통해서 800에서 1000곳에 달하는 광고주 수를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도 뭐 하나 검색했더니 바로 다음 날부터는 이제 그거 관련한 내용들이 맞아요. 많이 뜨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를 담당하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라고 보면 될까요? 대행사라기보다는 이게 새롭게 생겨난 분야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대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 광고를 집행하는 대행해주는 광고 대행사는 달리 광고 포털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하고 그런 광고 채널하고 광고주들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광고 플랫폼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이다 보니까 이 회사를 대표하는 브랜드 이게 좀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인라이플의 대표 브랜드는 크게 모비온하고 애드밴티지가 있는데요. 모비온은 인라이플 매출액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리타겟팅 광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애드밴티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마케팅 집행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광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B2B나 B2C 사업에 좀 유용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올해 3월에 대만에 지사를 설립하면서 중화권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좀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내 기업으로 순수 기술력으로 플랫폼을 최초로 론칭을 했고요. 또 글로벌 시장까지 공략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성장력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걸어온 역사가 없다면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신세미 캐스터가 인라이플의 연역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인라이플입니다. 2011년도에 설립이 돼서 국내 최초로 리타겟팅 광고 플랫폼인 모비온을 런칭을 했습니다. 2012년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같은 해 옥션과 지마켓 11번가의 CPA와 CPS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2013년에는 모비온으로 언론사 400여 곳의 매체와 제휴를 맺고 또 월간 광고 노출수가 15억 회, 2천여 광고주를 도달을 했습니다. 1년 뒤인 2014년에는 세계 최초로 쿠폰 발급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현을 했고요. 또 같은 해 이베이 공식 파트너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기술혁신 중소기업으로서 선정까지 됐는데요. 2015년에는 네이트와 줌, 알툴바 포털과 제휴를 맺었으며 2016년에는 CPI 플랫폼인 애드밴티지를 런칭하면서 2017년 다음 카카오 포털과 제휴를 맺습니다. 또 같은 해 매출 350억을 달성합니다. 2011년에 설립이 돼서 8년 만에 정말 큰 도약을 해왔는데요.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인라이플의 연역이었습니다. 네.
네,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 인라이플의 연혁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성과가 굉장히 우수한 걸로 보이고 마케팅과 솔루션 자체 개발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350억이라고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번에 2018년도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아직 2018년도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기업 자체에서는 올해 매출액을 약 800억으로 예상을 하고 800억.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성장을 했네요. 그렇죠. 그런 거를 들으니까 저는 또 궁금해지는 게 연봉. 연봉을 연봉을 말씀 안 드리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인라이플의 연봉 수준은 뭐 대졸 기준 초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지원하는 직군이라든지 부분이라든지 담당하는 업무라든지 경력 등에 따라서 차등 설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정확한 연봉을 좀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네. 이제 근무하는 2017년도 기준으로 근무하는 대졸 신입자 근무자 기준으로는 평균 임금이 뭐 높낮이가 있긴 하지만은 약 2,7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복지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연봉을 듣고 조금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바라셨던 취준생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네. 하지만 반면에 인라이플의 복지 제도는 이제 아는 그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복지 깡패다 할 정도로 제일 좋은 깡패예요. 네네 복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대기업에서 제공되는 복지 수준의 정도는 거의 다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밖에 좀 더 특징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네. 연차 소진 없이 3년, 5년, 10년 장기 근속자는 특별 휴가를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워라벨 가능한 주라고 해서 매월 둘째 주, 셋째 주는 금요일 오후 1시 퇴근할 수 있어요. 한시 퇴근이요? 네. 와. 그리고 연 1회 무조건 건강검진 지원해드리고 그다음에 금연을 원하는 직원들한테는 금연 지원 정책이라고 해서 지원금도 지원해드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현재 그 사업이 많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내부 직원들이 우수한 인력을 추천했다라고 하면은 그 직원에게 리크루팅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조식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내 카페테리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음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네. 간식이라든지 컵라면이라든지 약간의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해주면서 마음껏 꺼내 먹을 수 있도록 냉장고가 엄청나게 크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첫째 주, 넷째 주에 화요일에는 좀 더 여유롭게 점심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 2시간 제공을 해준다거나 그 밖에도 뭐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서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뭐 매년 뭐 이제 우수 사원들을 선정을 해서 MVP라는 것들을 선정하는데 그때마다 황금 한돈 이런 것들 지원해주고 그래서 뭔가 직원들이 워라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좀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깡패네요. 진짜 깡패네요. 제대로 된 깡패입니다 이번에. 와. 산수쌤이 복지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신나면서 얘기를 네.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심지어 다 말씀하지도 못했어요. 더 많이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맞아요.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혹시 채용 전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현재 채용 전형은 뭐 기본적인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서류 전형, 그다음에 부서장 면접, 인사팀 면접, 그다음에 최종 합격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이제 채용 부문에 대해서는 신세미 캐스터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대규모 채용 부문이 정말 많은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바 웹 개발 부분에서도 10가지 전형으로 나눠져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솔루션 유지보수 개발, 백오피스, 서비스 개발, 백엔드, 서버 개발자, API, PHP는 5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API 연동 개발과 플랫폼 개발, 프론트엔드는 4년 이상의 경력자, 프론트엔드 앤 백엔드는 3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앱 개발 부문입니다. 안드로이드 개발로 4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격과 우대사항은 노드.js 개발 경험이 있는 분, 안드로이드 네이티브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 라이브 방송 개발 경험 등 다양하게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빅데이터 연구소 엔지니어 앤 분석입니다.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모두 4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 사업부별 기획자 부문 보겠습니다. 먼저 모비온 사업부는 4년 이상의 경력의 모비온 서비스 기획 PM을 모집하고 있고요. 루비 사업부는 5년 이상의 앱 서비스 기획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AI 사업부는 3년 이상 경력의 AI 서비스 기획을 모집하고 있고요. SNS 마케팅 사업부는 3년 이상 경력의 SNS 마케팅 기획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두 필수 요건과 우대사항은 채용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찬수쌤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채용 절차가 서류 전형이 있는 다음에 부서장 면접, 인사팀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찬수쌤 혹시 인사 담당자들이 인재를 뽑을 때 어떤 인재상을 원하고 있나요? 네, 어쨌든 뭐 벤처 기업이고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혼자 일하는 에이스가 아니라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도 혼자 일하는 에이스보다는 좀 팀워크를 중시하는 사람을 인라이플에 필요한 인재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밖에도 꾸준하게 본인 역량 개발하면서 좀 수동적인 사람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회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인라이프를 지원하려는 취준생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 팁과 함께 마지막으로 또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면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인라이플의 좀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스펙 위주보다는 좀 열린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기업하고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더라도 우리 기업하고 맞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좀 세세하게 알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라이프를 추천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수한 복지 제도뿐만 아니라 현재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매년 200%가 넘는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R&D에 투자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R&D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세미캐스터도 인라이프를 추천하는지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매출에 900억에서 되게 놀랐는데 복지 깡패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단어가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복지에 되게 관심이 있으시고 좀 편안한 회사 분위기를 원하신다면 인라이플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기반 광고 플랫폼 기업 인라이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취업포털 커리어의 권찬수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금요 스페셜이 방송되는 날입니다. 금요 스페셜마다 저희가 어마어마한 팀을 꾸려서 어벤져스 팀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은 또 어떤 주제로 찾아뵙게 될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문화생활이 부족한 취준생들을 위한 특집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